자, 확통, 내신 특강 할 건데, 우리는 시험 범위가 확률, 그리고 조건부 확률, 이렇게라서 사실 시험 범위가 그렇게 큰, 넓은 편은 아니야. 왜냐면, 기본적으로 확률을 구하는 방법 자체가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구하면 되니까, 그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야 당연히 중간고사 때 썼던 순열과 조합을 이용하면 되는 거라서, 문제 잘 읽고 이제 전체 경우의 수 찾고, 그 다음에 그 중에 특정 경우의 수만 잘 찾으면 되긴 함.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렇게 새로운 얘기가 많진 않지만, 그래도 빠르게 짚어보고, 우리 수 원책처럼 똑같이 실전 개념 조금 적혀있고 실전 문제들로 연습할 거니까 문제는 필기를 잘 해가지고 복습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4페이지는 간단한 용어 정리야. 딱히 수업할 내용이 있진 않습니다. 뭐 시행이 뭐냐, 표본 공간이 뭐냐, 사건이 뭐냐, 근원 사건이 뭐냐인데 유일하게 좀 눈여겨볼 단어는 그냥 표본 공간이라는 것 같아. 표본 공간이 뭐냐면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이래.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졌을 때 표본 공간은 1, 2, 3, 4, 5, 6일 거고, 그렇지. 뭐 학생의 등급이라는 표본 공간이 1부터 9까지가 있을 거고, 뭐 그런 거지 뭐. 자, 그 다음 두 번째 합사건, 곱사건, 배반사건, 여사건 또한 집합의 관점으로 받아들여주면 쉽다. 합사건은 합집합이고요. 곱사건은 교집합. 배반사건이라는 건 서로 떨어져 있으니까 집합이 서로 소다 이런 느낌으로 그림을 확인해주면 되고, 여사건은 그냥 말 그대로 여사건이겠지 뭐. 오케이. 자, 중요한 거 이제 오른쪽 얘기부터. 자, 보시면 확률을 뭐라고 적어놨냐면 NS분의 NA, 즉 표본 공간의 모든 원소의 개수분의 내가 원하는 사건의 원소의 개수로 구할 건데, 얘를 할 수 있으려면 좀 반드시 중요한 이 멘트가 성립을 해야 돼. 뭐라고 적혀 있냐면 표본 공간 내의 모든 원소가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 라고 좀 내가 볼드체로 써놨거든. 저 말이 지켜져야 우리가 확률을 정확하게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구할 수가 있어서 저것만큼은 좀 이번 시험 공부를 할 때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예를 들면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자, 네가 동전을 2개 던진다고 해보자, 그치? 그리고 그 결과물만 딱 사진으로 찍었다고 쳐. 그럼 일단 어떤 사진이 있을 수 있냐면 당연히 앞면과 앞면이 나온 사진이 찍혀 있을 거야. 건이야 또 당연히 어떤 사진도 찍혀 있겠니? 결과물 사진으로 여러 번 찍다 보면 뒷면 뒷면도 있을 거고, 하석이 또 어떤 것도 있겠니? 앞면 뒷면 이렇게 있겠지. 맞아? 그러면 당연히 서로 다른 사진의 종류는 3개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동전을 2개 던졌을 때의 표본 공간은 앞 뒤 앞뒤겠구만. 원소의 개수가 3개인 집합이겠구만 이라고 한 다음, 그렇다면 앞이 나올 확률은 3가지 중에 1가지니까 3분의 1이겠네 라고 대답하면 당연히 직관적으로 아니잖아. 맞지?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지금 내가 이렇게 표본 공간을 구성을 하면 이응과 디귿은 같은 정도로 나오는 게 맞아. 뭐 직관적으로 맞잖아? 근데 이응과 디귿이 같은 빈도로 나오냐 이거야. 사실 계산을 머릿속에 조금만 굴려보면 당연히 아니지. 왜냐면 이 앞뒤라는 거에는 하나가 뒤고 반대쪽이 앞인 것도 포함되어 있을 거니까. 이해돼요? 자, 그러니까 앞, 뒤, 앞뒤. 이게 표본 공간이니까 3분의 1이네? 라는 건 틀린 것일 거고, 정확하게 확률을 구하려면, 첫 번째 1번 동전이 앞이고 2번 동전이 앞. 1번 동전이 앞이고 뒤가 2번 동전. 그 다음에 뒤에가 1번이고 앞이 2번, 그 다음에 뒤에가 1번, 뒤에가 2번. 이렇게 표본 공간을 4개로 구성을 해 주셔야 제대로 얘네들이 균등한 확률을 갖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럴 때야말로 이제 개수 4개분의 1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제 이런 불상사가 안 나타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지금 얘랑 얘의 큰 차이는 뭐냐면 동전 2개를 하나로 퉁 쳤냐 안 쳤냐지. 정확하게 구하기 위해선 같은 걸로 치면 안 된다는 거 아니야. 맞아요? 자, 그래서 표본 공간 내 모든 원소가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라는 이런 멘트를 잘 충족시키려면 확통에서 가장 중요한 멘트는 같은 것도 서로 다르게 보자야. 같은 것도 다르게 보자.
즉 문제에서 동전이 두 개다 이렇게 나와도 내 마음속에 알아서 A번 동전, B번 동전 하시는 거고 주사위를 두 개 던진다 해도 첫 번째 주사위, 두 번째 주사위 알아서 구분을 하시란 얘기야. 오케이? 이건 확률과 통계, 확률 구할 때 매우 중요한 얘기겠죠. 이건 좀 기억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당연히 확률을 계산을 할 건데 확률은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계산할 거야. 확률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자,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구할 거고 아니면 두 번째 방법이 곱셈 정리를 이용해서 구할 건데 자,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뭐 네가 상의가 뭐 나이키랑 아디다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하의가 뭐 노페 내가 로고를 아는 게 없어서 또 뭐가 있나 로고 간단한 거 뭐 있냐 뭐 퓨마 그릴 수 있을까 내가 과연 퓨마 또 뭐 있지 아식스 이렇게 생겼나 프로스펙스인가 몰라 아무튼 이렇게 있다고 치자. 자, 그랬을 때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한다는 건 자, 네가 입을 수 있는 총 5가지의 경우를 직접 다 세보면 당연히 하나, 둘, 셋, 총 6가지. 맞죠? 그 중에 오늘은 나이키에다가 바지는 노스페이스 입어야지 하는 네가 원하는 걸 딱 찾는 방법은 한 가지. 네가 6분의 1 이렇게 될 거야. 곱셈 정리를 구한다는 건 뭐냐면 상의 중에 내가 랜덤 픽했을 때 네가 원하는 상의를 고를 확률이 얼마야? 2분의 1이고 그 다음 하의 3개 중에 랜덤 픽했을 때 네가 원하는 바지 얻을 확률이 얼마야? 3분의 1이다 로 구하는 걸 곱셈 정리라고 해.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당연히 비슷한 거긴 하나 실제 풀이 과정은 좀 얘가 굉장히 짧아질 때가 있어가지고 곱셈 정리를 오늘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연습을 좀 시켜드릴 예정이야. 자, 그래서 확률은 경우의 수는 다른 말로 그냥 여기 나와 있는 덧셈 정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덧셈 정리를 이용하거나 곱셈 정리를 이용해서 구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오늘 예제를 많이 풀 때 곱셈 정리를 여러 번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 대부분의 여기 있는 문제가 대부분 곱셈 정리를 풀 수 있을 거야. 근데 이제 맹신하면 안 될 건 내가 너네한테 곱셈 정리가 이렇게 좀 유용할 수도 있다라는 걸 소개하려고 곱셈 정리를 쓸 수 있는 문제를 많이 갖다 놓은 것 뿐이지 실제 문제가 다 곱셈 정리로 풀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풀 때 곱셈 정리를 적용하려고 맹신하면 안 되지만 오늘은 좀 많이 소개한다라는 거 좀 들어주시고 1번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무슨 말인지. 1로 가보자. 바로 1번. 예제는 바로바로 필기 좀 해봐. 예제라기보다 실전 문제죠. 실제 기출들이에요. 자, 그림과 같이 1, 2, 3, 4의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카드가 3장씩 1, 1, 1, 2, 2, 3, 4, 4, 이렇게 있습니다. 선택한 카드 중에서 같은 숫자가 적혀있는 카드가 2장 이상일 확률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왔네. 자, 일단 경우의 수를 이용하여 문제를 풀어볼게요. 첫 번째 풀이입니다. 경우의 수. 그럼 먼저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자. 이때 너무나도 당연하게 너는 서로 다른 4종류의 카드를 갖고 있다라고 문제를 풀면 당연히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서로 다른 12장의 카드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1-A, 1-B, 1-C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는 거다. 자, 그래 놓고 이제 거기서 3장을 뽑을 거니까 전체 경우의 수의 이제 12개 중에 3개를 뽑는다. 뭐 이렇게 나오겠지. 얼마더라? 220인가 그럴 거예요. 자, 그 다음 특정 사건을 원하는데 특정 사건이 뭐냐면 선택한 카드 중에서 적혀있는 카드가 2장 이상이래. 서로 다른 숫자가 2장 이상. 이 말 속에는 어떤 케이스랑 어떤 케이스가 숨어있냐, 하성아? 그치? 112 이럴 수도 있고 333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러면 되게 귀찮네. 11에다가 딴 거 아니면 333 223 자, 여기서 항상 생각할 거. 항상 우리가 경우의 수를 이용하여 문제를 풀 때는 그냥 문제에서 주어진 원래 방향대로 구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여사건으로 구하면 좋을지를 항상 머릿속에 신경을 쓰는 버릇을 들이는 게 좋아요. 그럼 준성이한테 물어볼게. 선택한 카드 중에 같은 숫자가 적혀있는 것이 2장 이상 있다. 즉 112 또는 333의 반대말은 뭐야? 다 하나씩 하거나 하면 또 있는 거예요? 하나씩
그치? 다 하나씩 1, 2, 3, 뭐 1, 3, 4 이렇게 나오는 것만이 여사건이지. 그러면 김건희야 이거 직관적으로 했을 때 원래대로 구하는 게 편해요? 여사건이 편해요? 여사건. 건희야 이렇게 할 거면 왜 일로 와? 자, 여사건이 뭐냐면 서로 다 다르면 돼. 서로 다르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서로 다른 것부터 한번 구해보자. 자, 몇 가지가 될 거냐면 일단 뭐 해야 될까? 1, 1, 1, 2, 2, 2, 3, 3, 3, 4, 4, 4 이렇게 있으니까 어떤 세 종류의 카드를 하나씩 뽑을지 고민하면 되겠지? 그럼 일단 종류는 너네가 항상 투시 안경을 끼고 이 상황을 하늘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치면 1, 2, 3, 4 중에 나는 내가 마음에 드는 세 종류를 골라야 되겠다. 4, 시, 3 일단 이렇게 하실 거고, 그렇지? 이게 종류일 거고. 자, 그 다음 내가 예를 들어서 숫자 1과 2와 3을 고르자라고 했을 때 그냥 1 하나로 퉁쳐지는 건가? 아니죠. 책 밖에서 가져오셔야 돼. 1-A, 1-B, 1-C 책 가져와야 된다니까. 1-A, 1-B, 1- 뭘 고를까? 얘도 2-A, 2-B, 2-C 얘도 3-A, 3-B, 3-C 뭘 고를까 때문에 3의 세제곱이 있을 거야. 그럼 당연히 4 곱하기 27이니까 108인가 뭐 그러겠죠? 맞아요. 자, 그래서 따라서 확률은 여사건이니까요. 1-220분의 108이다. 그러면 220분의 얼마냐? 112. 4로 약분하나? 55분의 28 맞나? 55분의 28이다. 아닌가? 맞네. 오케이.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자, 이게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이용하는 보통의 풀이야. 보통의 풀이. 당연히 모두가 이렇게 풀 수 있을 거야. 근데 내가 조금 오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건 곱셈 정리를 이용한 풀이. 자, 곱셈 정리를 이용하면 계산 과정이 굉장히 좀 단축될 수 있거든. 어떤 식으로 푸는 거냐면 한번 봐봐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건 세 장의 카드가 서로 다 달라야 돼. 라는 입장에서 보면 네가 첫 번째 first 픽을 할 때 숫자 1을 뽑나 2를 뽑나 3을 뽑나 4를 뽑나 뒤따라오는 후폭풍이 같을까 다를까? 같겠지. 자, 봐봐. 내가 곱하기를 이용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아까 말했다시피 상의가 2개 있고 하의가 3개 있을 때 내가 입을 수 있는 모든 패션이 총 6가지가 있다. 즉 2 곱하기 3으로 계산을 하는 건 얘를 입어도 하의는 3개고 얘를 입어도 하의는 3개. 후폭풍이 똑같으니까 곱하기로 처리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나는 나이키에는 무조건 노페랑 뭐 퓨마만 입을 거고 뭐 아디다스에는 퓨마랑 아식스만 입을 거야. 이렇게 하면 2 곱하기 3을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후폭풍이 같은지를 봐야 돼. 그래서 물어본 거야. 내가 처음에 1, 2, 3, 4 중에 뭘 뽑든 간에 후폭풍이 똑같냐? 똑같을 거야. 왜? 카드가 다 3개씩 균등하게 있었을 거거든. 맞지? 만약에 이게 1은 2장밖에 없는데 2는 3장 있고 그러면 네가 처음에 1을 뽑을 때랑 2를 뽑을 때랑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 후폭풍이 다르잖아. 그치? 근데 지금은 똑같아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카드를 뽑을 때는 네가 뭘 뽑든 상관이 없어. 뭘 뽑든 상관이 없다는 건 확률에선 1이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네가 여기서 1-A를 뽑았다고 칩시다. 자, 그럼 그 두 번째 카드는 총 몇 개 남아있나? 11개 남아있을 겁니다. 근데 그중 나는 1을 원치 않으니까 원하는 건 몇 개 중에 하나 나오면 돼? 9개 중에 하나 나오면 되지. 다 다르게 봐야 되니까 11분의 9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이번에는 뭐 2-의 B를 뽑았다고 치자. 그럼 그 다음에 카드 몇 장 남아있나? 10장 남아있지. 그 10장의 카드 중 내가 원하는 거는 1도 아닌 2도 아닌 총 몇 개야? 6개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거야.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해보시면 55분의 27 6건이었잖아. 그렇지? 따라서 1-55분의 27은 정답이다. 이렇게 훨씬 더 빠르게 나올 수 있긴 하지. 이게 바로 곱셈 정리야. 근데 이게 굉장히 강력하긴 하나 적용이 안 되는 문제에는 당연히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고, 그 다음 사실 곱셈 정리는 생각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 익숙해지기 전에는. 왜냐면 그치, 방금 한 거 나랑 같이 해보면 괜찮았지만 이걸 네 스스로 떠올리기가 쉽지 않을 수 있거든. 자, 그래서 이 곱셈 정리는 소개는 해드리는데 본인이 시험 때까지 몸에 장착을 못 하시면 그냥 뭐랄까 도전하지 마시고 그냥 원래대로 하시고,
특히 문과라서 수능까지 가져갈 거다 하시는 분은 미래에 장착하셔야 되는 테크닉에는 꼭 좀 봐주세요. 오케이? 수능 때까지 가는 고3은 이 테크닉을 자유자재로 써야 계산 과정이 좀 쉬워집니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좀 수업할 내용이 있어서 풀이가 다 적혀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태준이 책 갖고 왔지? 예스. 자, 주머니에 1, 1, 2, 3, 4의 숫자가 하나씩 적혀 있는 5개의 공이 있습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4개의 공을 꺼낸 다음 나열을 했더니 A보다 B보다 C보다 D가 크거나 같게 될 확률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왔다. 세 가지 풀이를 다 책에 소개했거든요. 다 적혀 있으니까 필기할 거 없거든. 그냥 한번 봐봐. 자, 풀이 1은 순열을 이용한 겁니다. 순열. 자, 순열을 이용했다라는 건 일단 전체 경우의 수를 볼 건데요. 전체 경우의 수. 자, 일단 순열을 하겠다라는 건 모두 다 서로 다른 것으로 봤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현재 1-A, 1-B로 구분했습니다. 오케이? 자, 전체 경우의 수 5개 중에 몇 개 뽑아서 줄 세우는 거야? 4개 뽑아서 줄 세우는 거지. 맞아? 그러면 몇 가지요? 그렇지. 5P4라고 쓰면 되고 그거는 120가지가 될 거야. 맞냐? 건이 맞아요. 자, 근데 내가 원하는 건 그 4개가 A보다 B보다 C보다 D가 크거나 같다가 되기를 바래. 그러면 실제로 이 A보다 B보다 C보다 D가 크거나 같다가 몇 가지일지 한번 생각해보자. 일단 숫자 구성을 생각해보자. 이 A, B, C, D를 구성하는 숫자. 일단 어떻게 될 수 있냐? 1 하나랑 2 하나랑 당연히 3 하나랑 4 하나 이럴 수 있을 거 아니야? 뽑아봤더니 자, 얘네들을 가지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 한 가지밖에 없어. 하지만 주의해야 될 건 요 1이 1-A인 거랑 1-B인 거를 구분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지. 왜냐면 이미 분모를 구할 때 5개라고 했던 건 다 다르게 봤단 얘기거든. 자, 그러니까 요거 핑크, 너 누구니? 를 구하는 경우의 수 2가지만 있겠지. 이해돼요? 자, 그 다음 또 건이 어떤 숫자 구성이 될 수 있냐? 1, 2, 3. 오케이, 좋아요. 그런 식으로 1과 1이 2번 나오고 나머지는 2, 3, 4 중에 뭔가를 채우는 거. 이럴 수가 있겠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일단 요 숫자들이 누가 될 건데 부터 좀 정하자. 2, 3, 4 중에 2개 갖다 주면 돼. 몇 시 몇이야? 3시 2겠죠. 맞아? 그 다음에 예를 들어 2랑 3을 데리고 왔다고 하면 뭐 자동적으로 여기에 숫자 2랑 3이 되는 건 확정이니까 얘네들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뭐 32까지 했다 치고 이미 2, 3이 뽑혔다 쳐. 이제 1, 1, 2, 3 가지고 줄 세워봐. 몇 가지야? 한 가지야? 2가지야? 2가지. 뭐 때문에? 1-A랑 1-B 때문에 그렇지. 맞아. 1-A, 1-B 때문에 2가지. 자, 따라서 3, 6에 8 이렇게 될 거니까요. 아, 전체 120가지 중에 3, 2는 6이죠, 여기. 전체 120가지 중에 내가 원하는 건 8가지니까 확률은 15분의 1이겠구나. 정답은 15분의 1이야. 자, 첫 번째 풀이.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풀이 볼게. 자, 두 번째 풀이가 이제 개인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풀인데 내가 중간고사 때부터 너네한테 뭐라고 강요를 했냐면 경우의 수든 확률이든 아무튼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동작을 한 동작씩 끊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어. 그래야 내가 실수하지 않는다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봐봐. 순열과 조합은 사실 같은 얘기긴 비슷한 얘기는 했어. NPR은 NCR 곱하기 R팩이죠. 왜냐면 순열이라는 것이 R명을 나열하는 거고 얘는 일단 R명을 뽑은 다음에 걔네들을 배열하는 거지. 근데 왼쪽은 뭔가 뽑으면서 줄 세우는 뭔가 원스텝인 느낌이라면 얘는 일단 일어나 한 스텝 끊고 그 다음에 너네 줄 서 이렇게 두 동작으로 끊는 느낌이거든. 나는 개인적으로 이쪽을 좀 더 선호해요. 왜? 그래야 너네가 실수를 좀 적게 하더라고. 그래서 1번 풀이는 그냥 바로 뽑으면서 줄 세우는 바로 5P4로 진행을 했다면 풀이 2는 그렇게 진행하지 않을 거예요. 자, 풀이 2는 일단 뽑을 거야. 그 다음에 걔네를 줄 세울 겁니다. 자, 보자. 일단 5개 중에 내가 원하는 4개를 뽑아보자. 뽑는 것부터 먼저 해볼게. 자, 예를 들어서 1,
2, 3, 4 라는 숫자를 뽑아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 5개 중에 4개의 숫자를 뽑는 전체 경우 중 1, 2, 3, 4로 뽑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냐? 당연히 2랑 3이랑 4는 그냥 너네 와야 되고 뭐만 고를 수 있어? 1만 1-A냐 1-B냐 고를 수 있지. 그러니까 몇이야? 2C1 맞아, 얘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곱하기. 얘네들을 줄 세우자. 총 줄 세우는 경우에서 몇 가지야? 24가지지 뭐. 맞아? 그 중에 네가 원하는 생김새는 몇 가지밖에 없어? 한 가지밖에 없겠지. 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5분의 2 곱하기 24분의 2니까 5분의 2니까 60분의 1인가?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엔 그럼 1과 머시갱이랑 머시갱이 이렇게 뽑아봐야지. 했다고 치자. 자,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5개 중에 4개 뽑을 거야. 인데 그중 원, 네모, 세모처럼 뽑히는 경우는 1들은 답 갖고 오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제 얘네들만 2, 3, 4 중에 뭐 할 거니만 고르면 되지. 몇이야? 3C2야. 됐슈?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가 뭐 숫자 2랑 4가 뽑혔다고 치고 그 다음 봅시다. 얘네를 줄 세울 거야. 맞냐? 몇 가지야? 24. 왜냐면 1-A랑 1-B를 다르게 볼 거기 때문에 24가지로 봅시다. 그치? 자, 그럼 24가지. 이건 좀 초록색으로 좀 해둘게요. 눈에 튈래나? 24가지. 자, 그중 네가 원하는 건 몇 가지야? 2가지. 왜냐면 1-AB는 자리 바뀌어도 괜찮으니까. 얘네들은 고정이지만. 그러니까 얘네가 자리 바꾸는 2가지. 맞아? 자, 그러면 는 어떻게 될 거냐면 5분의 3 곱하기 24분의 1 60분의 3이네요. 따라서 얘랑 얘를 더하면 60분의 4. 따라서 확률은 15분의 1이다. 두 번째 풀이. 오케이? 자, 세 번째 풀이. 자, 세 번째 풀이는 경우의 수를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봐봐. 아니면 이렇게 말해볼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한번 이용을 한다. 자, 1번. 만약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얘네들을 뽑아서 랜덤으로 줄 세워가지고 사진을 찍어보면 숫자 1, 2, 3, 4 가지고 만들어진 사진이 있을 거 아니야? 맞아? 자, 그럼 1, 2, 3, 4 가지고 만들어진 숫자가 총 몇 개냐면 24개가 있을 거야. 뭐 당연하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1과 뭐 2랑 3 마찬가지로 3이랑 4 2랑 4로 만들 수 있는 사진은 총 12개가 있을 거고 얘도 총 12개가 있을 거고 얘도 총 12개가 있겠지. 맞아. 뭐 왜냐면 같은 것이 있는 순위를 하면 2팩분의 4팩이니까. 그러면 총 네가 찍을 수 있는 모든 사진의 종류는 총 60종류의 사진이 있을 거야. 이제 앨범에 총 60장의 서로 다른 사진이 생길 거 아니야? 근데 그 중에 네가 원하는 사진은 바로 뭐냐? 이렇게 A, B, C, D 순서대로 커지고 있는 사진이가 바로 1, 2, 3, 4로 서 있는 이거, 1, 1, 2, 3 순서로 서 있는 이거, 1, 1, 3, 4로 서 있는 이거, 1, 1, 2, 4로 서 있는 이 사진. 바로 총 4개야. 그치? 자, 그렇게 되면 이게 15분의 1이야. 자, 지금까지 내가 총 3개의 풀이를 제공을 했어요. 이 중 절대로 하면 안 될 풀이가 하나가 있다, 야. 그걸 좀 수업하고 싶어서 지금 일일이 막 3풀이를 다 해봤어. 몇 번째 풀이가 안 될 풀일까요? 3번째가 안 돼요. 3번째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풀이야. 왜냐? 아까 얘기했다시피 동전 2개를 던질 때 네가 나올 수 있는 표본 공간을 이응 디귿 이응 디귿. 어차피 사진은 이 3종류밖에 없는 건 팩트긴 해. 그치? 사진의 종류 이거밖에 없긴 해. 그렇다고 3분의 1로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지금 나는 요거를 1134랑 1124가 나오는 빈도수가 혹시 다를지 모름에도, 즉 표본 공간 내의 모든 원소가 같은 정도로 기대되는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모른 채로 그냥 얘가 24개,
표본 공간을 그냥 24개랑 12개랑 12개랑 12개로 이렇게 구성을 해버린 거지. 그리고 그거 중에 내가 원하는 거 4개 이렇게 구성을 한 거 아니야. 요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풀이야. 그냥 그럼 답이 왜 맞아요? 우연히 맞았었던 것 뿐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절대로 서로 같은 것을, 아니 서로 같아 보여도 다르게 취급하지 않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계산을 하시면 안 된다야. 오케이? 근데 이게 조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쓰면 안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절대로 안 되는 건 아니야. 왜냐? 봐봐. 풀이 2를 봐봐. 풀이 2 아까 내가 이 초록색 썼던 여기 있잖아. 1, 1, 2, 4를 줄 세우는 경우를 24분의 2, 즉 확률은 12분의 1이잖아요. 근데 요거를 얘네 둘을 만약에 같은 걸로 보면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야? 12가지. 이거지. 그거 중에 네가 원하는 건 딱 몇 가지야? 한 가지지. 라고 해도 값이 똑같긴 하지. 이럴 땐 돼. 요땐 안 돼. 그 차이가 뭐냐면 얘는 봐봐. 지금 계산에 참여한 게 분자랑 분모 둘밖에 없지. 근데 얘도 똑같이 1, 2를 같이 보자 똑같이 2팩으로 나눴지. 그러니까 분자가 2팩으로 나눠지고 분모도 2팩으로 나눠지면 값은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땐 됐어요. 근데 얘는 안 돼. 왜? 얘는 지금 분모를 구성하는 덧셈이 4개 있는데 분모에 참여한 녀석이 요 24라는 녀석은 뭔가 팩으로 나눈 거 있어 없어? 없지. 근데 요 12는 팩으로 나눈 게 있어 없어? 있죠. 이런 식으로 누구는 중복 안 쳐주고 누구는 중복해가지고 나눗셈을 해주고 이게 어그러지는 순간 답이 틀릴 거기 때문에 가급적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지양하라고 말하는 거지 요럴 땐 또 써도 결과물이 달라지진 않아. 이거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울 거야. 처음에는 고3쯤 돼야 이해가 될 건데 아무튼 그러면 내신 지금 준비하는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가급적 그냥 같은 것인 순열 쓰지 말아야. 가급적. 그러면 대부분의 문제 해결됩니다. 오케이? 가급적 같은 것이 있는 순열과 중복조합은 쓰지 말자. 왜냐면 중복조합과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둘 다 같은 걸로 취급해서 순서를 신경 안 쓰는 거다 보니까. 오케이? 그것만 좀 얘기를 해드릴게. 자, 그러면 근데 잠깐만요. 근데 답은 똑같잖아요. 하는 분을 위해서 이걸 좀 변형해봤습니다. 3번 보세요. 이 3번 풀이가 조금만 값이 달라져도 굉장히 위험한 풀이임을 한번 알려드리는 변형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뭐만 달라졌냐면 숫자가 딱 하나만 추가됐어. 111, 234만 추가됐습니다. 이 하나만 추가된 거야. 그리고 여전히 4개를 뽑았을 때 A, B, C, D 순서대로 해주십사 이렇게 나와있다. 자, 3가지 풀이 다 풀어드릴 거니까 하나 필기, 이건 필기 잘합시다. 풀이 1번 순열을 한번 이용해볼게. 자, 먼저 전체 경우의 수 구해봅시다. 전체 경우의 수는 당연히 몇 개 중에 몇 개 뽑아요? 6개 중에 4개 뽑습니다. 6P4 계산 있다 하자. 자, 그 다음 내가 원하는 건 숫자 1과 2와 3이랑 4 가지고 줄 세우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네가 고민할 수 있는 건 딱 뭐밖에 없냐? 1-ABC밖에 없지. 몇 가지야? 3가지. 자, 그 다음 이번에는 1과 머시깽이 이렇게 한번 줄 세워보자. 자, 그러면 여기서 고민할 수 있는 건 뭐냐? 첫 번째, 천천히 보자. 1-A냐 1-B냐 여기 때문에 몇 가지 고민할 수 있을까? 그치? 3P2야. 굳이 쓰자면. 왜냐면 AB, AC, BC, BA 다 다르게 보는 거니까. 1-A 여기를. 그 다음 또 여기는 좀 다르죠. 여기는 2, 3, 4 중에 2개를 갖고 올 건데 이미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을 하고 싶어. 이건 중간고사 때 강조했던 말이지.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뭐 하기만 하면 된다고? 뽑기만 하면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2, 3, 4라는 세 종류 중에 2개의 숫자를 뽑기만 하면 알아서 2, 3 또는 2, 4 이렇게 들어갈 거야. 따라서 여기 6, 3, 18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건이야 또 어떤 숫자 구성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1, 2, 3개 있는 거. 1과 머시깽이로 봅시다.
자, 그럼 먼저 1동네들. 얘는 몇 팩? 3팩 또는 3p3.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에 들어올 숫자 뭐십니다? 몇 시 몇? 3시 1. 그럼 여기도 6, 3, 18. 자, 따라서 6p4, 65, 43, 360. 자, 360 중에 내가 원하는 건 3과 18과 18이니까 39개. 따라서 120분의 13입니다. 이 1번 풀이는 좋은 풀이, 괜찮은 풀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풀이 2는 조합을 이용하는 건데 내가 좋아하는 풀이는 2번 풀이라고 했습니다. 추천드리는 풀이. 왜냐면 바로바로 동작을 시작하기보다 일단 뽑고 천천히 나열하자야. 자, 일단 해볼게. 좋아. 숫자가 1과 2와 3이랑 4 이와 같은 꼴로 뽑아보자. 일단 투시안경 끼세요. 전체 몇 개 중에 몇 개 뽑을 건데 일단 6개 중에 일단 4개를 뽑을 건데 그중 2, 3, 4는 그냥 쏙쏙쏙 하나 골라오면 되고 1만 일단 1은 3개 있네. 셋 중에 뭐 하지? 만 고르면 되겠다. 몇 시 몇? 3시 1. 자, 그 다음 이제 얘네들을 천천히 배열해보자. 얘네를 줄 세우는 총 24가지 중에 네가 원하는 모양은 딱 몇 가지밖에 없니? 한 가지밖에 없을 거야. 자, 그 다음 11 머시기로 뽑아보자. 자, 투시항형 딱 껴주세요. 자, 6시 4분에. 자, 먼저 2, 3, 4 중에 어떤 거 고르지? 몇 시 몇? 그치, 여기 얘네 둘 때문에 일단 먼저 3시 2. 그 다음 1도 1 3개 있는데 그 중에 2개 갖고 와야 되네. 몇 시 몇? 3시 2야. 자, 그 다음 얘네들을 줄 세우는 모든 24가지의 경우의 수 중 네가 원하는 건 몇 가지야? 2가지. 근데 여기가 봐요. 아까 여기처럼 분모 분자를 둘 다 처음부터 2로 나누어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12개 중에 한 개로 해도 답은 똑같긴 하다고. 그거는 분모 분자가 똑같이 나눠졌기 때문에 괜찮은 거라고. 그치? 그러니까 여긴 괜찮긴 함. 뭐 좀 이따 계산하자. 자, 그 다음 1과 머시갱 이러겠네. 자, 이제 투시하는 건 딱 깁니다. 6시 4분에 1은 3개 다 가져야 되니까 그냥 쏙쏙쏙 다 가져오면 돼. 뭐 고를 경우의 수가 없어. 세모 자리에 들어올 친구만 고릅시다. 3시 1이네요. 자, 그 다음 얘네들을 세우는 모든 몇 가지 중에 오케이. 근데 이제 얘는 알겠지. 어차피 분모 분자 하나씩만 할 거니까 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해도 돼요. 그러면 전체 몇 가지 중에? 4가지 중에 하나. 실제로 봐봐. 다 다르게 봤어도 24개 중에 몇 개였을 거야? 6개였겠지. 값이 똑같긴 한 거야. 이럴 때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해도 돼요. 자, 계산해 봅시다. 사실 뭐 계산해 보면 똑같이 답은 나옵니다. 120분의 13입니다. 오케이. 자, 풀이 3은 틀린 풀이기 때문에 괜히 혼돈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풀지 않겠습니다. 풀이 3은 안 된다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풀이 1, 2 중에 나는 이 풀이 2번을 더 좋아해요. 오케이. 2번처럼 너네가 풀면 좋겠다. 뽑아놓고 생각해라. 자, 여기까지 좀 같은 것을 좀 다르게 보자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 다음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을 보시면 방정식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9를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 a, b, c의 모든 순서상 a, b, c 중에서 임의로 한 개를 선택할 때 선택한 순서상 a, b, c가 a는 2 미만 또는 b는 2 미만을 만족시킬 확률을 구해주세요. 잠깐만, 문제를 보는 순간 바로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9다 뭐 이런 멘트가 나오니까 어떤 개념이 떠올라요? 중복 조합이 떠오르지. 맞아요. 근데 내가 방금 여기서 이 3번 풀이가 안 된다를 얘기하면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든지 중복조합처럼 같은 걸로 퉁쳐버리는 거는 안 좋다. 지양하자라고 말을 했잖아. 근데 그러면 씨발 그럼 이 문제는 중복조합처럼 너무 중복조합처럼 생겼는데 쓰지 말라는 거야? 뭐야? 라는 뭐랄까 내 수업에 대한 혼동
생길 수 있어가지고 이제 4번을 준비해놨는데 밑에 MSG 좀 보면서 합시다. 확률 구할 때 중복조합 쓰지 말라매 라고 내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문제는 써도 되고 아니 써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문제 워딩 차인데 문제 워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모든 순서상 A, B, C 중에서 임의로 한 개를 선택한다고 했어요. 아까 이 예시를 봐봐. 얘들아 봐봐. 동전 2개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 얼마야? 하면 앞합이 나올 확률 얼마야? 하면 4분의 1이 맞아. 근데 워딩을 좀 바꿔볼게. 동전을 던져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핸드폰에 저장해놨어. 그 중에 하나를 딱 꺼냈을 때 앞이 나올 확률은? 하면 3분의 1이 맞지. 왜냐면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사진으로 찍고 저장하면 앞 한 종류랑 앞뒤 한 종류랑 뒤 한 종류밖에 없을 거 아니야. 중복된 사진 삭제해버릴 거니까. 그러면 그럴 땐 표본 공간이 3개로 구성되는 게 맞는 말인 거지. 그 중에 하나를 뽑아라 하면 3분의 1이 맞죠. 그런 워딩이라는 거야 이 문제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중복조합 그러니까 뭐 117이랑 뭐 126 뭐 이런 게 다를 수 있는데 아무튼 그냥 그런 순서상 3H9개만 핸드폰에 저장해봤다 이거야. 오케이? 그 중에 내가 원하는 걸 찾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풀게 된다는 거라서 중복조합 쓰면 안 되나요? 라는 문제는 워딩으로 잘 피해 가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일단 해봅시다. 그냥 중복조합으로 그냥 하면 돼요.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9 하면 얼마냐면 3H9야. 전체 경우의 수는 11 컨비네이션 9니까 55개예요. 이게 전체. 근데 그 중에 내가 뭘 찾아야 되냐면 A가 2 미만 or B가 2 미만을 해야 돼. 자, 생각해봐. 중복조합에서 A가 2 미만 또는 B가 2 미만이면 일단 또는이란 말은 A가 2 미만 구하고 B가 2 미만 구하고 둘 다 2 미만 구해서 빼고 막 이래야 될 거 아니야. 합집합의 개념이니까. 귀찮단 말이야. 항상 경우의 수 구할 때 뭘 생각하라고? 여사건. 여사건이 더 편하지 않을까를 생각해 봅시다. 자, 건이야 이 명제의 부정, 즉 반대를 말해봐. A가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2보다 크거나. 좋아요. 그리고 2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바꿔주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9인데 A도 2보다 크거나 같고 B도 2보다 크거나 같다. 우리가 흔히 했던 하한 조건이 되는 거지. 자, 그럼 태준아 내가 만두를 9개 들고 왔는데 A가 2개 처먹고 싶고 B도 2개 처먹고 싶대. 먼저 줘놓고 시작하라고 했어. 2개씩 주면 만두 몇 개 남습니까? 너 너무 많이 처먹는데? 내가 만두를 9개 갖고 왔는데 A란 학생이 적어도 2개 주세요. B란 학생이 적어도 2개 주세요. 그러니까 처먹이고 시작하면 몇 개 남아? 5개 남겠지. 그리고 이제 다 음화정으로 바뀌니까 이건 3H의 5였죠. 자, 그래서 7 컨비네이션 5라서 21가지입니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확률은 1 빼기 6건이었잖아요. 1 빼기 55분의 21, 즉 55분의 34이다. 89가 정답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중복조합이긴 하나 당연히 쓸 수 있는 형태의 중복조합이다. 왜냐면 문제에서 말한 워딩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지. 자, 5번부터 쭉쭉 문제 풀어가겠습니다. 5번 보세요. 문자 A, B, C, D가 하나씩 적혀있는 5장의 카드와 숫자 1, 2, 3, 4가 적혀있는 4장의 카드가 있음 둥. 오케이, A, B, C, D에 그 다음에 1, 2, 3, 4 얘네들을 일렬로 나열할 겁니다. 문자 A가 적혀있는 카드의 바로 양옆에 각각 숫자가 적혀있는 카드가 놓일 확률을 구해주세요. 자, 당연히 이웃한다라는 느낌이니까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볼게. 경우의 수를 이용하면 뭐 전체 경우의 수야 당연히 몇 팩이니까 9팩이니까 뭐 그거야 나중에 냅두고 일단 내가 원하는 것부터 하자. A 양옆에 숫자를 모셔야 돼. 자, A 양옆에 숫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숫자고 숫자야. 자, A 왼쪽에 오고 싶은 숫자분 손 몇 명 손 들어요? 4명. 오른쪽에 오고 싶은 분 3명. 그러니까 여기 숫자를 구성하는 경우는 4 곱하기 3이야. 맞죠? 자, 그 다음 곱하기. 얘네들을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꽉 묶어줄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 A랑 뭐 2마리가 이렇게 한 팀이 됐어. 그럼 총 몇 명인 셈이야?
총 7명인 셈이지. 왜냐면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에다가 커플 해서 7개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걔네들 줄 세우는 거 몇 가지야? 7팩토리얼이겠지. 맞냐? 근데 항상 뭔가 이유태니까 묶었을 때는 묶음 내에서 자리 바꾸는 것도 신경 써야 된다고 했어. 즉 A랑 B가 이유태해야 돼요 해서 걔네들을 한 사람 취급하면 나중에 A, B 자리 바꾸기도 신경 써야 되지. 자, 그럼 이 다음에 곱하기 해가지고 얘네들 자리 바꾸는 거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건이야? 안 해도 됩니다. 왜? 이미 4 곱하기 3이 좌우를 구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를 일단 이렇게 풀 수도 있지. A 양옆에 올 사람 일단 좌우는 안 정할게. 두 사람만 손 들어봐 하면 4C2가 될 거고 걔네들 보고 좌우를 정해라. 그 다음에 이렇게 될 수는 있겠지. 건이야 이렇게 하려면 먼저 이렇게 해야 돼. 이 차이야, 이 차이.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리고 전체는 9팩이니까 따라서 내가 구하고 싶은 건 9팩토리얼 분의 12 곱하기 7팩토리얼. 그러면 9, 8만 약분 남아서 9 곱하기 8분의 12 72분의 12는 6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겠네. 맞나? 자, 뻔한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지. 얘를 곱셈 정리로 풀어볼게요. 자, 곱셈 정리 어렵기 때문에 내가 여러 번 소개시켜드리는 거지 너네가 반드시 장착해야 될 테크닉은 아니야. 하면 좋긴 해. 특히 준성이나 유현실한 문과충들, 너넨 충이 아니야. 문과로들은 해줘야 돼. 그래서 여러 번 노출시켜드리는 거예요. 잘 봐봐. 이건 좀 어렵거든, 처음 하는 사람은. 자, 자리가 9개 있습니다. 잘 생각해봐. 네가 A야. 네 양옆에 숫자를 껴야 돼. 그치? 그러면 처음에 너한테 선택권이 주어졌어. 야, A야, 네 마음대로 가서 좀 앉아봐라. 9개 자리 중에 몇 개 군데에 앉을 거야, 너는? 건이야, 왜 7개라고 하는 거야? 9개 자리 있는데. 왜 쟤들이 7개래? 같이 묶어야 되는 거야. 조금 설명이 좀 딸리는데 무슨. 왜 양옆이면 안 돼요? 이게 뭐야, 이게. 하성아, 왜 양옆이면 안 돼? 그치, 너는 양옆에 미녀를 2명 껴야 되는데 네가 여기 있어봐. 1명밖에 못 끼잖아, 이쪽에. 여기 앉아봐, 이쪽밖에 없잖아. 너는 뭐 어차피 미녀 못 끼지만. 자, 그러니까 네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밖에 없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일단 9분의 7로 A가 양옆을 제외한 어딘가에 앉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쯤에 앉았다고 치자. 맞아? 그 다음 그거 곱하기 이제 뭐 네가 주최축이 됐다고 생각하고 마이크를 들고 자, A 왼쪽에 오실 분 모십니다 하면 일단 지금 후보는 총 몇 명 있어? 아니, 일단 전체 후보 몇 명 있어? 8명 있지. 왜냐면 9명 중에 A 뺐으니까. 근데 그중 A가 기뻐할 확률은 몇 분의 몇이야? 4명밖에 없지. 내 옆에 숫자가 와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8마리의 확률 중 내가 원하는 4개야. 이게 A의 왼쪽이야. A의 좌측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 숫자 1이 와가지고 휴 다행이다 이랬다고 쳐. 그러면 지금 A가 없고 1이 이제 없는 거예요. 남아있는 분들 총 몇 명 있어? 7명 있지. 자, 이제 A의 왼쪽에 오실 분 모십니다 해가지고 7명 중에 자, 이제 A가 기뻐할 확률은 얼마야? 3가지죠. 이렇게 풀면 똑같이 77 날아가고요. 72분의 12라서 똑같이 6분의 1 나옵니다. 들으면서 따라오면 굉장히 쉬운데 이걸 스스로 하기가 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연습을 시켜드릴 게 오늘 소개하는 거다. 그리고 잘 안 될 것 같아? 그냥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강요하는 풀이는 아닙니다. 깜냥이 되면 하시는 거다. 자, 6번 간다. 나머지 사람들 나머지 사람들 봐봐. 이것도 중요한 얘기야. 이제 여기까지 해가지고 A 양옆에 왔지. 이 문제에서 포커스를 맞춘 건 A 양옆에 숫자가 있다지 나머지 조건들 없지. 나머지 새끼들이 여기서 어떻게 지랄 발광하는 신경 써요? 안 쓰여? 안 쓰여. 그러니까 뒤에는 할 필요가 없어. 그게 여기서도 나와. 9팩 중에 7팩은 신경을 쓰겠다 안 쓰겠다?
안 쓰겠다. A랑 그 양옆에 빼고 나머지 새끼들이 줄 서는 건 신경 안 쓰겠다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서 이 뒤에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좋아.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편하게 생각하면. 나랑 너를 포함한 100명의 사람이 줄을 설 거야. 내가 너보다 앞에 있을 확률은 2분의 1. 너랑 나한테만 집중하면 나머지는 신경 안 써도 되잖아.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이야. 자, 6번. 일렬로 나열된 6개의 좌석에 세 쌍의 부부가 임의로 앉을 때 부부끼리 서로 이웃하여 앉을 확률은? 이렇게 물어봤다. 자, 경우의 수를 이용하여 그냥 빠르게 구해봅시다. 경우의 수. 자, 부부끼리를 묶었으니까 결국은 부부. 이렇게 부부가 몇 쌍 있는 거야? 3쌍. 그럼 얘네들 줄 세우자. 몇 팩? 3팩. 하지만 부부 중에는 이제 남자, 여자, 남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뭘 신경 써야 돼? 자리 바꿈을 신경 써야 될 거야. 자, 1번 커플 자리 바꾸세요. 2번 커플 바꾸세요. 3번 커플 바꾸세요. 2에 몇 승? 2에 3승. 자,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당연히? 그냥 6명을 무작위로 막 돌려버려. 6팩이겠죠. 맞냐? 그럼 이것도 간단한 문제네. 6 곱하기 5 곱하기 4, 120분의 8이니까 15분의 1이네요. 간단한 문제죠. 얘도 곱셈 정리를 한번 풀어볼게. 자, 반복합니다. 모든 문제가 다 곱셈 정리 되는 건 아니라고. 그 대신 되는 예제들을 내가 많이 갖고 온 것 뿐이라고. 그러니까 너네가 숙제를 하거나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볼 때 무조건 다 곱셈 정리부터 덤비는 건 좋지는 않아요, 아직은. 자, 해보겠습니다. 자리가 6개 있다. 네가 곱하기를 할 때는 뭘 꼭 신경 써야 되냐면 후폭풍이 일정한가를 꼭 신경 써야 된다고 했어. 안 그러면 곱하기로 처리할 수가 없다고. 거기서 내 말 이해돼? 후폭풍을 잘 신경 써야 된다는 거. 내가 이 자리에 앉을 때 두 번째 사람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과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때 두 번째 사람이 느낄 심리적 압박이 다르면 케이스 분류를 해야 돼요. 같으면 곱하기로 처리할 수 있다지.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이제 네가 첫 번째 커플의 남자입니다. 어디 앉을지는 선택지 6개 있습니다. 대충 얼핏만 생각해봐. 내 옆에 와이프가 와야 돼. 네가 앉을 수 있는 자리 6개는 다 후폭풍이 같을까 다를까? 달라 보여요. 왜? 내가 가운데 앉을 때랑 양옆에 앉을 때. 여기 앉으면 여기 다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면 여기밖에 못 오니까. 다를 것 같지? 그러면 곱셈 정리가 안 될 것 같아. 또는 양 사이드에 앉을 때와 안쪽에 앉을 때로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 근데 차분하게 생각해봐. 네가 만약에 여기에 앉았다? 와이프가 올 수 있는 자리 몇 개야? 당연히 하나야. 네가 여기 앉았다고 쳐봐. 와이프 앉을 수 있는 자리 몇 군데야? 하나야. 왜? 네 와이프가 몰상식한 여자라면 여기 앉겠지. 다음 와이프 배려 안 하고. 근데 다음 커플이 이웃할 수 있게끔 지성인이라면 여기 앉을 거 아니야.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네가 어디 앉든 너의 여자친구는 선택지가 하나로 똑같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 앉아도 네 여친은 여기 앉을 거거든. 이해되죠? 후폭풍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곱하기로 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first 남자는 어디 앉든 다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first 여자지. 첫 번째 커플의 여자. 자, 예를 들어 여기다가 남자 1번이 앉았다고 치자. 남아있는 5개의 자리 중 first 여자가 앉아야 될 곳은 어디야? 한 군데밖에 없지. 여기. 왜냐면 몰상식하게 왼쪽에 앉으면 안 된다고. 그치? 이거는 이제 그냥 된장녀죠. 되게 된장녀 되게 오랜만에 쓰는 말이네. 자, 그 다음 이제 여기 여자 1이 왔습니다. 자, 두 번째 남자는 또 어디 앉든 간에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 어디 앉아도 나의 두 번째 여자친구가 앉아야 될 곳이 정해져 있거든. 여기 앉으면 여친은 여기, 여기 앉으면 여친은 여기, 여기면 여기, 여기면 여기 다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세컨드 남자는 아무런 제약 없이 그냥 지가 일단 원하는 데 앉아 있을 거야. 그래서 세컨드 남자 2가 여기 앉으면 자, 여자 2는 몇 분의 몇으로 앉아야 돼? 3분의 1로 앉아야 돼. 여자 2가 여기 앉아야 돼. 맞죠? 그 다음 우리의 목표는 남자랑 여자가 이웃하기만 하면 되지 어떻게 뭐 얘네들이 어떻게 앉아서 신경 안 쓸 거 아니야. 그럼 이미 여기까지만 하면 남자 3, 여자 3는 이미 이웃할 거지. 종료야. 15분의 1이잖아.
이게 바로 이제 곱하기를 이용하는 풀이 나는 거죠. 에어컨 리모컨 본 사람 슈엉 여기 있다. 자, 그 다음 7번 보겠습니다. 자, 7번.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3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대로 A, B, C라고 합시다. C가 B 이상 또는 B가 A 이상일 확률을 구해보세요. C가 B 이상 or B가 A 이상. 야, 그럼 또는 내라는 게 또 나왔네. 아따. 하나, 얘 구하고 얘 구해서 더한 다음에 교집합을 빼. 적어도 해야 되게 3개야. 귀찮아. 자, 또는은 보는 순간 항상 뭘 떠올려볼까? 6건. 그럼 얘 6건이 뭔데? 김건희 해봐. D가 C보다 크거나 오케이. C가, 오케이. 이, 뭐라고? 크고 고. 그 다음. 이게 A가 B보다 크다. A가 B보다 크다. 자, 이렇게 보니까 다행히 이거는, 더 편하게 C보다 B보다 A가 크게 한 방에 묶이고. 그리고 이것은 순서가 뭐 해져 있는 거니까.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니까 뭐 하기만 하자. 그치?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뽑기만 하자야. 그럼 바로 전체 경우의 수분으로 바로 갑시다. 전체 경우의 수는 당연히 주사위니까 6의 3승이고요. 그 중에 3개를 뽑을 거니까 6 컨비네이션 3이겠지. 뽑기만 하면 알아서 제일 큰 건 A, 그 다음은 B, C가 될 것이다. 자, 따라서 216분의 20이다. 이렇게 나올 거라서 4로 약분을 하면 54분의 5다. 이게 6건이라서 정답은 54분의 49가 맞는데 내가 밤새면서 6건 갖다가 선지를 써버렸기 때문에 그것만 좀 수정해 주세요. 정답은 왜냐면 54분의 5가 6건이니까 54분의 49가 정답이 맞아. 근데 내가 한숨도 못 자고 하고 있던 바람에 6건을 선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선지 수정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8번 보겠습니다. 6번에서 할 때는 부부 둘이 잘 바꾸는 거 고려 안 하는 게 위에 첫 번째 풀이 때는 그냥 밑에서도 그걸 나눠서 그렇지. 밑에는 자리 배치에 신경 쓴 게 아니라 이웃하냐 안 하냐에만 신경을 쓴 거지. 그러니까 여기 또 여기 상관이 없어. 이웃했냐? yes. 이웃 안 했냐? 안 돼. 그것만 신경 쓴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디 있든 상관이 없어. 줄 세우는 것 같으면 신경 안 쓰는 거야. 그래서 이 곱셈 정리의 그 뭐랄까 뉘앙스가 조금 얘랑 뉘앙스가 달라서 익숙해져야 써먹기가 쉬워. 그래서 최대한 될 수 있는 문제는 다 하면서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8번. 8번도 밑에 곱셈 정리 로도 풀 수 있다 이렇게 써놨으니까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일단 기본 풀이부터. 6명의 학생 A, B, C, D, F를 2명씩 짝지어 3개의 조를 편성하려고 한다. A와 B는 같은 조의 편성, C와 D는 서로 다른 조의 편성될 확률을 구해주세요. 자, 그냥 경우의 수대로 한번 해볼게. 자, 그럼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면 6명의 학생을 둘의 조로 쪼개는 거지. 이와 같은 걸 뭐라고 불렀더라? 분할이라고 했었음. 분할과 분배는 굉장히 중요한 경우의 수 도구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 건이 분할과 분배 기억나요? 나 다행이네. 중간고사 때 난 수업했는데 중간고사 때 수업을 네가 안 들어가지고 불안했어. 자, 그러면 분할 한번 해보시지. 6 곱하기 저 새끼는 안 되겠다. 6명 학생을 둘의 팀으로 쪼개는 거 아니야. 그럼 일단 야, 2명 손들어. 6시. 그 다음 남아있는 4명 중에 2명 손들어. 너네 팀이야. 남아있는 2명 너네 둘 다 팀이야. 한 다음 뭐 해줘야 돼? 나누기 3팩을 해줘야 되겠죠. 이게 6명의 학생을 둘로 분할하는 경우야. 계산해봅시다. 자, 그럼 6C는 15, 게다가 6, 그리고 1 곱하기 6분의 1. 전체 경우의 수가 15개밖에 없군요. 자, 그 중에 내가 원하는 건 A랑 B는 같은 조의 편성. 그러니까 그냥 A랑 B 같은 조로 그냥 묶어버려. 그 다음에 C랑 D는 다른 조 이렇게 나왔으니까 C랑 D가 이렇게 있으면 남아있는 건 EF밖에 없잖아. 그죠? EF만 어떻게 갈래 때문에 몇 가지야? 그치? E랑 F만
고려하면 두 가지야. 따라서 이 녀석은 15분의 2로 풀립니다. 오케이? 이건 뭐 단순한 경우였죠, 구한 거. 근데 얘를 한번 곱셈 정리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단 이런 식으로 생각해. 조가 이렇게 있어요. 조가 이렇게 2명인 조, 2명인 조, 2명인 조. 처음에 A가 어딨든 상관이 있어 없어? 처음에 A는 혼자밖에 없으니까 어떤 조의 어느 위치에 있든 상관이 없지. 그러니까 A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굳이 쓰자면 A는 확률이 없어요. 1이야. 곱하기. 이제 그 옆에 B가 올 거예요. 자, 이제 B가 입장했어. 내가 앉을 수 자리 몇 개 있니? 5개. 근데 그 중에 얼마의 확률? 1의 확률. 5분의 1의 확률로 옆에 와줘야 돼. 그러니까 5분의 1이야. B가 왔어. 자, 그 다음 C. 어디 앉는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요. C는 일단 비어있는 자리에 그냥 나 혼자 씨발 내 옆에 D만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앉아있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D가 입장했어. D는 자리가 3개지. 하지만 C 옆에 가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갈 수 있는 자리 몇 개밖에 없니? 2개밖에 없지. 그래서 3개 중에 2개야. 그럼 끝나. E랑 F 알바노로 끝내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뭐 모든 문제가 곱셈 정리로 풀리는 건 아니고 더 어려운 문제로 갈수록 곱셈 정리가 잘 안 쓰여요. 자, 9번 같은 거 봅시다. 숫자 1, 2, 3, 4, 5, 6, 7이 하나씩 적혀있는 7장의 카드가 있어. 이 7장의 카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하여 일렬로 나열하. 5.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오. 4가 적혀있는 카드 양옆에는 4보다 큰 숫자가 적혀있는 카드가 있다. 1, 2, 3, 4, 5, 6, 7이 있는데 4의 양옆에는 4보다 큰 수가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5의 양옆에는 5보다 더 작은 숫자가 있어야 된다. 그럴 확률을 구해주세요. 잘 생각해 봅시다. 이거 케이스가 좀 나뉠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어떨 때로 케이스를 나눠야 될 거 아니야? 4, 5가 붙냐 떨어지냐가 달라질 거라고 느껴져요. 왜냐면 4랑 5가 이미 붙어 있으면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를 이미 서로서로 상부상조로 딱 도와주는 거니까. 떨어져 있으면 5도 따로따로 큰 거 갖고 와야 되고 4도 따로따로 작은 거 갖고 와야 돼. 좋아, 케이스 나눈다. 첫 번째. 4랑 5가 붙어 있을 때부터 먼저 합시다. 자, 그러면 4랑 5 일단 이렇게 붙여놓고요. 그 다음 4의 왼쪽과 4의 오른쪽을 먼저 정합시다. 5의 오른쪽을. 자, 여기 4보다 크신 분이 와야 돼. 근데 5는 없어. 몇 개 중에 하나야? 2개 중에 하나야. 자, 그 다음에 건이야 5 옆에는 큰 놈이 와야 돼? 작은 놈이 와야 돼? 작은 놈. 근데 4는 당연히 없으니까 몇 개 중에 하나 와야 돼? 3개 중에 하나가 와야 돼. 자, 그 다음 얘네들을 한 팀으로 묶어봤다. 그 말은 4, 5 포함해서 2마리 뭐 이런 식이 한 팀이 됐으니까 남아있는 숫자는 3개네. 이렇게 이렇게네. 그럼 총 몇 마리인 셈? 4마리인 셈. 4마리를 그냥 편안하게 줄 세우자. 몇 팩? 4팩. 하지만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게 있다. 한 묶음으로 묶었으면 마지막에 자리 바꿈이 가능한지 꼭 보라고 했어. 얘네 자리 바꿈 되냐? 좌우반대 딱 하나면 되지. 4팩으로 마음대로 돌려버리면 안 될 일이고 4, 5랑 5, 4만 바꿔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 자리 바꿈 2가지. 자, 그러면 2 곱하기 3, 6 곱하기 2는 12, 12 곱하기 24 계산 좀 이따 하자. 12 곱하기 24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4, 5 떨. 자, 4, 5 떨이면 4 옆에 4보다 큰 거. 그 다음에 5 옆에 5보다 작은 거. 그러면 일단 총 6마리니까 한 마리만 남겠네. 뭐 이런 식의 느낌이 될 거예요. 정합시다. 자, 4 양옆 큰 거 와야 돼. 근데 5 없어. 6, 7밖에 없어. 여기 이렇게 몇 팩? 2팩. 또는 이건 그냥 퍼뮤테이션을 쓰자. 2P2죠. 굳이 쓰자면.
자, 그 다음 O 양옆에. O 양옆에는 5보다 작은 녀석. 1, 2, 3, 4. 근데 4는 안 돼. 그럼 몇 P면? 3P2. 즉, 1, 2, 3 중에 2개를 여기다가 줄 세우자. 이런 거지. 자, 그러면 떨거지 한 마리까지 끼면 총 몇 명인 셈? 3명인 셈. 3명이니까 줄을 세우자. 300. 이번엔 이웃하는 이 괄호 안에 자리 바꿈이 있습니까? 없죠. 자, 그러면 이걸로 끝이다. 자, 그러면 2 곱하기 6 곱하기 6. 2 곱하기 6 곱하기 6. 12 곱하기 6인가 그러면? 맞나? 얘 2. 얘는 6. 얘도 6. 2, 6, 6. 오케이. 맞아. 자, 그러면 이제 전체 경우의 수는 7팩이겠죠? 왜냐면 7마리 다 줄 세우는 거니까. 자, 7팩토리얼 그거 분해. 얘 더하기 얘 하면 되겠지. 그러면 12 곱하기 30인가? 12 곱하기 30. 얼마냐? 7. 6팩이 얼마더라? 6팩이 720인가? 5팩이 120. 14분의 1이야. 그치? 그치? 얘가 720이고 얘가 360이니까. 그치? 7팩이 5040이다. 라는 것도. 오케이. 14분의 1이다. 됐나?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10번 이어서 하겠습니다. 10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1열, 2열, 3열에 각각 2개씩의 자리가 있대. 거기에다가 이제 A, B, C, D, E, F 이렇게 총 6명의 사람이 줄을 설 거래. 자, 그때 조건을 한번 만족해보지 않으련 이렇게 나왔는데 가조건 두 학생 A, B는 같은 열에 앉는다. 나조건 두 학생 C, D는 서로 다른 열에 앉는다. 다 학생 E는 1열에 앉지 않는다. 라고 말했다. 자, 조건이 가나다가 3개 있으니까 뭐부터 하는 게 좋을까를 생각할 건데 그 기준은 저 새끼 좀 어떻게 좀 해봐라. 준성아 몇 시에 잤어? 아우 나보다 더 하구나 오늘은. 뭐 하다가? 전날에 하지 말고 미리미리 좀 하면 어디 덧나냐? 이번에 학교 활동 때문에 그 학원을 다 앞쪽으로 밀어가지고 자, 가나다 조건 중에 뭐를 먼저 적용하는 게 좋을까를 고민할 건데 그 기준은 뭐냐면 후폭풍을 생각하시면 돼. 만약에 내가 가조건을 먼저 했을 때 후폭풍이 막 커가지고 케이스가 나뉘어진다. 근데 만약에 나 조건을 먼저 했더니 굳이 케이스를 나눌 필요가 없다. 그럼 당연히 나부터 하는 게 편할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뭘 먼저 하면 후폭풍이 적을까를 생각을 하시는 거야. 자, 가는 같은 열에 앉는다니까 1열이나 2열이나 3열에 앉는다. 인데 이제 그 다음 나는 CD는 다른 열에 앉는다. 그러면 다는 1열에 앉지 않는다래. 만약에 가부터 해버리면 가 애들이 A, B가 1열에 앉을 때랑 2, 3열에 앉을 때 조건 다, 즉 E에 주는 후폭풍이 다르죠. 왜냐면 1열에 앉아있으면 오케이, 어차피 안 앉을 건데 근데 만약에 딴 데 앉아있으면 나 1열 못 앉는데 어떡하지?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조건 다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다 다음엔 가가 좋을까 나가 좋을까? 가가 당연히 좋을 것 같은 게 나 조건 먼저 해버렸다가 만약에 가가 우리 같은 열에 앉아야 되는데 자리가 없어 뭐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다를 했다가 가를 했다가 그 다음에 나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그냥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E가 먼저 앉자. E가 앉을 수 있는 자리 몇 개 있어? 그치? 1열에 안 앉는다라고 했으니까 4개 있겠지. 그래서 E가 앉을 수 있는 건 4개야. 곱하기. 자, 가조건은 뭐냐면 A랑 B가 같은 열에 앉는다. 이렇게 나와야 돼. A, B가 같은 열. 자, 그럼 다가 뭐 예를 들어 뭐 여기쯤에 E가 여기쯤에 앉았다고 칩시다. 자, 그럼 가는 먼저 뭘 정해야 되냐면 우리 어느 열에 같이 앉을까? 부터 정합시다. 선택지 몇 개? 그치, 2개. 어느 열. 자, 그 다음에 당연히 A랑 B는 사람이 다른 거니까 야, A, B로 앉을래? B, A로 앉을래? 로 이제 곱해주면 된다. 공부할 땐 이렇게 밑에다가 한글로 주석 쓰는 걸 꼭 해줘. 안 그러면 집에 가서 이 2 곱하기가 뭔지를 또 문제를 보고 다시 풀어야 돼. 근데 이렇게만 써져 있으면 바로바로 복습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를 앉힙시다. 뭐 예를 들어서 A, B가 같은 열이었으니까 뭐 이렇게 앉았다고 치자. 자, 그러면 그 다음 나는 C, D가 다른 열에 앉는데 이건 대충 머릿속으로 세도 될 것 같아. 총 앉을 수 있는 자리 구성이 몇 가지가 있어? 자리 구성은 2가지에다가 그 다음에 사람 바꾸는 거니까 4가지지. 건이 무슨 말인지 알아? 그치? 2 곱하기 2겠죠. 이것도 2는 자리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2는 CD로 앉을 건지 DC로 앉을 건지. 그치? 자, 그리고 전체 경우의 수는 당연히 6팩토리얼일 거야. 그치? 6팩토리얼 분해 하고 이제 분제 64가 이렇게 딱 들어가주면 되겠네. 6팩이 720이니까요. 8로 약분하면 90분의 8. 한 번만 더 약분하면 45분의 4겠네.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얘도 한번 곱셈 정리를 한번 풀어볼까? 되나 한번 보자. 자, 당연히 순서는 똑같이 갈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2부터 앉히자. 2가 앉을 수 있는 거 4개니까 2가 조건 만족할 확률 얼마? 6분의 4죠. 총 6개 중에 4개만 원하는 거니까 6분의 4, 이게 2야. 자, 그 다음 A 앉히자. A야, 너 남아있는 5개 자리 중에 원하는 데 좀 가볼래? 하면 A는 5개 중에 몇 군데 들어갈까? 4군데 들어가겠지. 나는 B랑 이웃해야 되니까 여기는 안 앉을 거니까 여기 중에 앉겠죠. 그래서 5분의 4죠. 자, 그 순간 A가 바로 여기 앉았다고 치면 B는 자리 몇 개 남았는데? 4개 남았는데 어디 앉아야 돼? 한 군데 앉아야 되지. A 바로 옆에 앉아야 될 거니까. 여기 B죠. 자, 그 다음에 곱하기. 이제 C를 앉힐 건데 C가 앉을 수 있는 자리 3개거든? 근데 그 3개가 후폭풍이 다 같을까요? 다르지. 만약에 내가 여기 앉는다면 어차피 D랑 이웃할 일 없으니까 D는 개꿀 할 거고 C가 여기나 여기 앉으면 D는 A 슈퍼 하고 여기 도망가야 되겠지. 후폭풍이 다르다. 즉 뒤따라오는 상황이 다르다는 건 무슨 분류를 해라야? 케이스 분류를 해라는 뜻이거든. 그치? 자, 그래서 만약에 남아있는 3개의 자리 중 하나 여기를 초록색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앉는다면 그러면 이미 D랑 C는 같은 열에 안 앉는 거 이미 결정됐지? 뒤에 뭐 할 일이 있어 없어? 없어요. 뭐 굳이 쓰자면 어디에 앉아도 괜찮다야. 그죠? 이게 D. 자, 아니면 더하기죠. 케이스 분류니까. 만약에 3분의 2의 확률로 2자리가 남아있었던 1열 중에 하나에 앉았다면 여기쯤에 앉았다면 그 다음 D는 아이씨 나 자리 2개 남아있는데 C랑 이웃하면 안 되니까 한 군데로만 도망칠 수밖에 없겠네.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지. 뭐가 3분의 1이고 뭐가 3분의 1인지도 잘 알아서 필기를 좀 해놔야 복습이 효율적일 겁니다. 자, 따라서 이걸 다 계산해 보시면 분모 먼저 하면 6, 5, 4 얘는 3, 1인데 얘 3, 2로 맞추자. 그러면 6, 5, 4, 3, 2 분의 여기는 4, 4, 2니까 32 이쪽도 4, 4, 2, 1이니까 32 똑같이 나올 거야. 맞죠? 사실 비슷해. 봐봐. 요 600분의 64에 있었던 걸 그냥 한 단계 쪼갰다 야. 6분의 4 뭐 그다음 5분의 2 4분의 2 요거 쪼갰을 뿐이에요. 그치? 곱셈 정리가 사실 엄청 다른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 11번 가겠습니다. 11번도 이제 조건이 2개가 있는 것 같아.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 하나씩 적혀있는 10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4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내어 적혀있는 수를 작은 수부터 크기 순서를 A1, A2, A3, A4라고 하겠습니다. A1, A2는 홀수, A3, A4는 16 이상. 자, 일단 당연히 전체 경우의 수는 10개 중에 4개를 뽑는다. 나중에 해두면 되고 그 다음 A1, A2 얘네들이 홀수 그 다음에 A3 더하기 A4는 16 이상이다. 자, 어떤 조건부터 해야 반대편이 편할지 생각해보자. 일단 둘이 곱해서 홀수라는 건 둘 다 무슨 수야?
둘 다 홀수. 그 다음에 A3 더하기 A4가 16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 당연히 1에서부터 10까지 숫자 중 꽤나 큰 숫자들, 뭐 7 더하기 10이나 9 더하기 10 같은 걸 해야 될 것 같아. 어느 쪽이 더 편할까? 먼저 하는 게. 두 번째 거야. 왜냐면 A1 곱하기 A2가 홀수다면 그냥 마음대로 봐봐. 1부터 10까지 중에 홀수 5개 있지. 5개 중에 크기는 정해져 있다고 했으니까 뭐 OC2로 뽑아버리면 그 10가지, OC 10가지가 뒤에 주는 효과가 다 같은가? 아니에요. 왜냐면 만약에 이 두 번째 홀수가 9면 안 돼. 이해되죠? 왜냐면 9보다 큰 거 둘이 더해서 없잖아, 하나밖에. 즉 얘를 OC2로 퉁칠 수가 없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얘부터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 어차피 A3보다 작은 숫자들 중 홀수 뽑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때문에 이거 초록색을 먼저 합니다. 자, 그래서 A3 더하기 A4부터 먼저 이건 순서상으로 다 일일이 나열해서 구해볼 겁니다. 자, 뭐가 있을 거? 뭐 더하기 뭐? 그냥 합 16 이상 되게 빨리빨리 불러봐요. 6부터 하기 10. 그 다음 70. 이거 항상 중요한 거. 이렇게 케이스 분류할 때는 당연히 우리가 경우의 수 셀 때는 누락이 없어야 되고 중복이 없어야 되잖아. 근데 그 중에 중복은 안 일어나. 왜? 너네가 눈깔이 있으면 같은 거 안 쓸 거니까. 누락이 생길 거거든. 누락을 안 만드는 가장 그나마 좋은 방법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건 뭔가 하나씩 야금야금 바꾸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대충 여기 7 더하기 10 보인다고 뭐 아니면 7 더하기 9 보인다고 아무런 어떤 규칙도 없이 그냥 바로 7, 9 그 다음 뭐지? 8, 9인가? 막 세는 것보단 일단 합이 16이 되게끔 6과 10 해놓고 7과 9 만들고 8, 8 안 되니까 끝. 그 다음은 합을 17로 만들어 볼까? 그러면 7 더하기 10에다가 8 더하기 9 더 17 있나? 없네. 끝. 이번에 18 만들어 보자. 8 더하기 10 더 있나? 없네. 끝. 19 만들자. 9 더하기 10 끝. 뭐 이런 식으로 나름의 기준을 갖고 세주는 게 누락이 없다. 아니, 누락이 없죠. 자, 그 다음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A1, A2를 골라볼게요. 자, 6보다 작아야 되니까 1, 2, 3, 4, 5 중에 홀수 몇 개 있냐? 순서대로 정했다고 했으니까 A3보다 작아야 돼서 얘네가 1, 2, 3, 4, 5 중에 하나야. 근데 홀수끼리 골라야 돼. 1부터 5까지 홀수 몇 개 있어? 3개. 그 중에 몇 개를 골라주면 돼? 2개. 그래서 이건 3 컨비네이션 2죠. 자, 얘도 7 미만이니까 6까지 홀수 3개네. 3개 중에 2개. 얘도 똑같네. 자, 근데 8이 되면 8보다 작은 거니까 7까지 홀수 몇 개? 4개. 그 중에 2개 골라줄 거니까 4C2. 밑에도 4C2. 얘도 9 미만이면 8까지면 어차피 홀수는 여전히 4개야. 그래서 4C2다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러면 10 컨비네이션 4가 아마 212가 그럴 거거든요. 그리고 이 핑크색들 다 더하면 333, 666, 27이네. 따라서 확률은 210분의 27. 3으로 약분인가? 70분의 9 이렇게 나오겠네요. 필기 잘해. 빨리빨리. 됐어? 자, 12번 갈 거야. 자, 12번. 두 집합 1과 2와 3과 4에서 1, 2, 3으로 간대. 자, 그런 함수 중에서 하나를 택했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봐라 이렇게 했는데 f의 1이 2 이상이거나 f의 1이 2 이상 or f의 치역은 b다야. 자, 일단 전체 경우의 수, 즉 전체 함수는 몇 개 있는 거야? 3의 4제곱개 있는 거지. 그럼 그 81개 중에 내가 원하는 걸 찾아야 돼. 아, 근데 좀 더럽게 생겼네. F1이 2 이상 또는 치역이 B. 그 말은 그대로 한다면 F1이 2 이상인 거 구하고 치역이 B인 거 구한 다음 동시에 만족하는 걸 구한 다음에 뺀다. 근데 심지어 F1이 2 이상이라는 것도 F1이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케이스가 많다. 게다가 또는 더 족같다. 그래서 바로 여사건을 생각을 해보긴 할 거야.
언제나 6건이 맞는 건 아니지만 일단 생각해봐야지. 자, 하성아 이거 6건 뭐냐? 태준아, 근데 함수가 지금 1, 2, 3으로밖에 못 가는데 F1이 2 미만이라는 건 얜 재해석하면 그냥 F1이 얼마야? 그렇지, F1이 1이다. 자, 그러면 정사건이 편해, 여사건이 편해? 이건 직관적인 판단 또는 개인적 주관적인 판단이야. 어느 쪽이 월등하게 쉽다는 없어요. 왜냐면 치역이 B가 아니단 좀 귀찮거든. 그럼에도 그래도 일단 그리고 에다가 F1이 하나는 정해진 거가 그나마 낫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나는 이걸로 한번 그려볼 겁니다. 자, 그러면 1, 2, 3, 4가 1, 2, 3으로 갈 건데 일단 F1이 1이란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나는 치역이 B가 아니게끔 해볼 거예요. 자, 치역이 B가 아니라는 건 봐봐. 나머지 이 2, 3, 4 세 마리가 1, 2, 3으로 쏠 건데 얘네들이 2와 3으로 골고루 가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뭐 1과 2만으로 가든가 1과 3만으로 가주든가 아니면 3으로 몰빵하든가 뭐 그렇게 해야 되겠지. 이걸 효율적으로 구할 방법이 없을까? (2, 3으로) 골고루 가면 안 된다. 여사건으로. 오케이. 그렇다면 일단 천천히 보면 요 조그맣게 전체에서 여기 전체에서 2랑 3을 찍는 경우의 수를 빼주면 되는 건가?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도 쉽지가 않은 게 봐봐. 그러면 2랑 3을 찍는 건 얘네 셋이 두 개는 2, 하나는 3 이렇게 가는 건 또 빼줘야 돼. 근데 어떨 때는 2는 1로 가고 우리 둘이 2, 3 찍자 또 빼줘야 돼. 이것도 쉽지가 않네. 자, 그래서 나는 그냥 이렇게 여사건을 하지 않고 그럴 바에 그냥 치역을 B가 아니면 된다며. 알았어. 치역을 직접 정했어요. 치역이 1일 때, 치역이 2일 때, 치역이 3일 때, 치역이 1, 2일 때, 치역이 1, 3일 때. 자, 치역이 2, 3이면 돼요? 이 치역이라는 건 전체 치역 말고야. 전체 치역 말고 2, 3, 4의 치역이야. 2, 3, 4가 찍는 거. 2, 3, 4가 찍는 거. 2, 3이면 안 된다고 했어. 1, 2, 3이어도 안 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가능한 거 이거 5개밖에 없다는 거야. 맞냐? 자, 그럼 하나씩 그려봅시다. 얘는 쉬워요. 2, 3, 4가 다 1로 몰빵되는 거 한 가지. 2, 3, 4가 모두 2로 몰빵되는 거 한 가지. 3으로 몰빵되는 거 한 가지. 자, 그 다음 요거 2, 3, 4가 1, 2로 골고루 흩어지는 경우 몇 가지냐? 땡땡. 두 분 다 땡. 2, 3, 4가 1, 2로 흩어지는 방법 6가지. 왜? 전체 경우 몇 가지야? 8가지. 근데 1로 몰빵과 2로 몰빵을 빼줘야 될 거 아니야. 이해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유현이는 일종의 여사건을 이용한 건데 여사건을 이용한 방법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야. 지금 치역의 원소가 2개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이거 중간고사 때 했던 얘기인데 예를 들어 봐요. 1, 2, 3이 1, 2, 3 4까지 해볼까? 으로 골고루 가봐. 이거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면 이거 되게 쉽거든? 골고루 가봐. 몇 가지야? 14가지야. 왜냐면 16가지 중에 1몰빵, 2몰빵만 빼면 되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뭐야? 일단 3의 4승에서 1, 2몰빵 빼야 되고 2, 3몰빵 빼야 되고 1, 3몰빵 빼야 되고 1 빼야 되고 2 빼야 되고 3 빼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치역의 개수가 정확하게 새겨야 됩니다. 처럼 치역의 개수가 제한되어 있는 함수의 개수는 여사건을 이용하는 방법, 이 여사건을 이용한다라는 걸 용어로 포함배제 원리라고 하거든요. 포함배제 원리보다는 내가 반드시 뭘로 푸는 게 좋다라고 했냐면 분할과 분배로 푸는 게 좋다라고 중간고사 때 수업했습니다. 특히 얘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얘는 너무 쉬우니까 얘는 6가지가 맞아. 이건 6가지 맞으니까 이건 쉽고 얘를 한번 연습을 해보면 1, 2, 3, 4가 1, 2, 3으로 갈 건데 골고루 흩어져 주세요는 어떻게 풀 거냐? 일단
4명의 사람을 총 몇 개의 팀으로 나눠야 돼? 3개의 팀으로 나눠야 되겠지. 맞아요? 1번 유적지, 2번 유적지, 3번 유적지에 갈 사람들 이렇게 팀을 꾸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잘 생각해보면 4명을 3팀으로 나눌 거면 인원 구성이 어떻게 되니? 1 더하기 2 더하기 이거밖에 없지. 이렇게 분할하는 경우에서 해보자. 4C 2만 하면 끝인 거 느껴져요? 왜냐면 4명 중에 2명이야. 너네만 짝지어서 갈 거고 나머지는 솔풀이야 하면 이걸로 끝나지. 여기까지의 과정을 준성은 뭐라고 불러요? 분할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걔네들 보고 1번, 2번, 3번 유적지로 출발. 그걸 뭐라고 불러요? 분배라고 부르지. 그러니까 4C에다가 3팩을 해주면 돼요. 36가지야. 이런 식으로 치역의 개수가 제한된 함수의 개수를 구할 때는 분할과 분배를 써라. 이거 중간고사 때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얘도 엄밀히 한번 내가 원하는 풀이들 한번 풀어보면 이건 뭐 연습이었으니까 필기 안 해도 괜찮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 자, 이거 공부야. 2, 3, 4라는 3마리를 몇 개의 띠으로 뿌리는 거야? 그치? 3명을 2팀으로 쪼개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인원 구성은 3은 뭐 더하기 뭐밖에 없고 2 더하기 1밖에 없지. 그리고 그렇게 분할하는 경우는 3 컨비네이션 2면 끝이지. 여기까지를 뭐라고 부른다고? 분할이라고 부른다고. 그리고 걔네들 보고 야 팀 쪼갰냐? 네. 1로 갈 사람 2로 갈 사람 정해봐. 2 팩토리얼 이 짓거리를 분배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3 곱하기 2는 6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줘야 이걸 나중에 제대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따라서 이게 전체가 몇 가지면 15가지겠네요. 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따라서 1-3의 4승분의 15지. 내가 구하고 있던 거 6건이었던 거 기억하세요. 81분의 65네요. 아닌데 얼마니? 56? 아닌데 66? 3월 약분을 미리 해줄 걸 그랬네. 1-27분의 5네요. 27분의 22. 준성아 커피라도 사왔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수원 때는 졸지 말기를. 자, 그 다음 13번 가겠습니다. 13번. 자, 13번부터는 살짝씩 뭐에 대한 뉘앙스를 풍길 거냐면 대칭성에 대한 뉘앙스를 풍길 겁니다. 자, 문제 볼게요.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6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주머니에서 임의로 2장을 꺼내서 확인 후 다시 넣습니다. 첫 번째 시행에서 확인한 두 수 중 작은 수를 A1, 큰 수를 A2라 하고 두 번째 시행에서 확인한 두 수 중 작은 수를 B1, 큰 수를 B2라고 하자. A, B를 자, A1 이상, A2 이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B1 이상, B2 이하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집합 A와 집합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래. 그럴 확률을 구하래. 태준아,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라는 건 그래서 결국 교집합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다. 라는 거겠지. 그러면 쉣. 그런 말이야. 수직선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교집합이 있다는 건 뭐 예를 들어서 A1과 A2가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이상 여기 이하로 잡혔을 때 교집합이 있을 리가 너무 많은데 예를 들어 B1부터 B2가 이렇게 해서 교집합이 있고 뭐 완벽하게 똑같아도 되는 거고 아니면 품어버려도 되는 거고 아니면 이렇게 하나만 겹쳐도 되는 거고 이상 이하니까 너무 많아요. 그렇지? 싫어. 바로 뭐 생각해야 돼? 6건. 즉 나는 이거의 6건인 교집합이 없다로 갈 겁니다. 자, 교집합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직선을 생각해 볼게. 자, 예를 들어 A1 이상 A2 이하 주사위니 카드니요. 아무튼 1 이상 6 이하. 뭐 그래서 얘가 뭐 이상 뭐 이하게 잡혔어. 근데 교집합이 없으려면 B1, B2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 주면 돼요. 맞냐? 그러면 상황을 잘 생각해. 원래 상황에서 A1이랑 B1 내지는 A1이랑 B2는 같을 수도 있었어? 같을 리가 없었어? 원래 상황에서는
같을 수도 있었지. 왜냐면 뽑고 다시 집어넣으니까 뭐 3, 4 한 다음에 1, 3 이럴 수도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같을 수도 있고 아니고 너무 지랄 맞았어. 하지만 지금 교집합이 없어야 된다라고 된 상황에선 잘 봐. A1과 A2는 동시에 뽑으니까 같을 리가 있어 없어? 없어요. B1, B2도 동시에 뽑았더니 같은 리가 없어. 그 다음 원래라면 A2랑 B1은 같을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교집합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둘 다 빵꾸 있잖아. 둘 다 채워져 있잖아. 같으면 안 되지. 순간 뭐가 정해진 거야? 그렇지. 순서가 정해졌네. 건이야, 순서가 정해지면 뭐 하기만 된다고? 그렇지. 순서가 정해지면 뽑기만 하자야. 그래서 쉽네요. 그러면 결국 1, 2, 3, 4, 5, 6이라는 6개의 숫자 중 4개를 뽑아주면 알아서 A1, A2, B1, B2가 정해지겠네. 오케이. 근데 혹시 놓친 거 없을까? 그치. B1, B2 동네가 더 작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는 그냥 당연히 곱하기 얼마겠니? 곱하기 2겠죠. 얘는 A1, A2, B1, B2 순일 수도 있다라는 거랑 반대로 B1, B2, A1, A2일 수도 있다. 자, 따라서 이게 총 몇 가지냐면 15 곱하기 2는 30까지다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전체 경우의 수는 뭐겠냐? 그치. 왜냐면 6개 중에 2개를 뽑습니다. B도 그 다음에 다시 한번 6개 중에 2개를 뽑습니다. 15, 15분의 30이다. 약분대 내려주면 15분의 2네요. 이게 여사건이었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게 15분의 2가 여사건의 확률이었기 때문에 내가 구하고 싶은 정답은 13이네요. 자, 14번. 어느 고등학교에는 5개의 과학 동아리와 2개의 수학 동아리 A, B가 있습니다. 자, 그럼 수학 동아리 A랑 B를 쓰고 과학 동아리는 별로 중요치 않으니까 뭐 기니디림이 이렇게 쓰지 뭐 기니디림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동아리 학술 발표에서 이 7개 동아리가 모두 발표하도록 발표 순서를 임의로 결정할 때 수학 동아리 A가 수학 동아리 B보다 먼저 발표하는 순서로 정해지거나 자, 건한이가 쓸게 A보다 B가 먼저 하오와 아니면 A랑 B 사이에 2개의 과학 동아리 A랑 B 사이에 2개의 과학 동아리 를 구해보세요. 자, 일단 또는 똑같을 것 같으니까 여사건을 생각을 해보면 A보다 B가 빨리 한다. and 얘를 뒤집는 게 쉽지 않은데 A랑 B 사이에 2개가 있다의 반대는 A랑 B 사이에 아무것도 없거나 A랑 B 사이에 1개 있거나 A랑 B 사이에 3개 있거나 A랑 B 사이에 4개, 5개 있거나겠지. 여사건이 너무 케이스가 많아. 그러면 얘는 여사건을 할 필요는 없겠다. 그러면 그냥 정직하게 합집합을 구하는 관점에서 예구하고 교집합 뺄게.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내가 할 거. A가 B보다 더 먼저 선으로 하는 확률. 자, 그 다음 두 번째 구할 건 A랑 B 사이에 2 과학 동아리가 들어올 확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들의 교집합입니다. 그냥 한글로 쓸게. 대충. 이해되냐? 자, 그중 이 1번 확률 0.5초 만에 안 나오면 큰일 나요. 하성아, 혹시 1번 확률 얼마일까? 그렇지, 2분의 1인 거야. 이해돼요? 왜냐면 어차피 뭐 나머지 기니디리미는 신경 쓰지 않고 어차피 나랑 A랑 B 동아리만 보면 A가 앞에 있거나 B가 앞에 있거나 둘 중 하나겠지. 그러니까 2분의 1이다. 이거 설명했었지. 자, 그 다음 A랑 B 사이에 2 학교가 있다는 이웃해야 된다 관점에서 보자. 자, 보자. 뭐냐. 야, A랑 B 사이에 오실 과학 동아리 모십니다. 몇 P 몇? 5P. 그 다음 A랑 B는 자리 바꿔도 돼, 안 돼? 돼, 2가지. 자, 그 다음 A랑 B랑 과학 동아리 2개를 한 팀으로 묶으면 총 동아리 몇 개 있는 셈이니? 4개지. 이렇게가 한 팀이니까 둘, 셋, 넷이죠. 4개의 동아리가 있는 셈이니까 4팩토리얼. 자, 그거를 전체 팩토리얼인 6팩으로 나누면 그만이다.
아, 전체 7개 동아리네요. 큰일 날 뻔했네요. 7팩으로 나눠줍시다. 자, 그러면 계산해보면 4팩은 나누어질 테니까 7과 6과 5만 쓰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5p2가 20. 20 곱하기 2는 40이다. 자, 그러면 여기는 21분의 4가 되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 이제 3번인데 A랑 B 사이에 2개의 동아리가 있으면서 A가 B보다 먼저 있어야 된대. 이것도 1초 만에 나와야 돼. 21분의 2야. 왜? 교집합이라는 건 결국 얘 안에 있는 이런 상황을 보는 거 아니야. 근데 아까 A랑 B가 자리 바꿀 수 있다 인 2만 없으면, 즉 얘 정확히 절반만큼이 A가 B보다 앞에 있겠지. 이거는 B랑의 자리 바꿔주는 걸 신경 쓴 거고 그거의 절반이니까요. 자, 따라서 내가 구할 건 2분의 1 더하기 21분의 4에서 교집합인 21분의 2를 뺀다야. 자, 그러면 42분의로 통분합시다. 그러면 21 플러스 4인가? 42분의 25가 되겠죠. 됐냐? 자, 15번 갈 겁니다. 자, 15번 봅시다. 자, 112233. 이 하나씩 적혀있는 6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어. 이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임의로 꺼내어 적힌 수를 확인한 후 다시 넣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시행을 6번 반복할 때 K번째 꺼낸 공에 적힌 수를 AK라고 할 때 두 자연수 MN을 M equal A1 100, A2 10, A3. 그러니까 M은 뭐 이런 식으로 A1 100, A2 10, A3. 그 다음에 N이란 친구는 B1 100, B2 10, B3. 이렇게 쓴대. 자, 그랬을 때 M보다 N이 더 작아야 된대. 1 확률을 한번 구해보지 않겠느냐. M이 N보다 크다는 건 이게 좀 쉽지 않은 게, 예를 들어 얘가 200으로 시작하고 얘가 100으로 시작하면 이미 끝이야. 뒤에 신경 쓸 필요도 없이. 300과 100도 마찬가지. 근데 만약에 똑같이 100으로 시작하더라도 얘가 30몇이고 얘가 20몇이면 또 크고. 귀찮네. 그럼 여기서 생각할 거. 자, 세상에는 총 3가지 경우밖에 없을 거야. M이 N보다 크거나 아니면 N이 크거나 또 똑같거나지. 건이야, 얘랑 얘는 확률이 뭐 할 것 같아요? 똑같을 것 같지.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M equal N만 구한 다음 1에서 얘를 뺀 다음 나누기 얼마? 2 하자야. 왜냐면 얘네들은 같을 거라는 것이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M이랑 N이 같은 거를 찾자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 M이랑 N이 같을 확률을 곱셈 정리로 그냥 개 빠르게 구하겠습니다. 자, A1, B1, A2, B2, A3, B3 순으로 채울 거예요. 오케이. A1, B1, A2, B2, A3, B3 순으로 채울 거야. 자, 처음에 A1에 숫자 100이 오든 200이 오든 300이 오든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처음에는 상관이 없다. 이게 A1이야. 자, 근데 그 순간 예를 들어 100이 사용됐습니다. 이게 사용됐어요. 그러면 B1 자리에는 5개의 숫자가 올 수 있는데 그 중에 꼭 누가 와줘야 돼? 1이 한 개 와줘야 되겠지. 5분의 1이죠. 그래서 100까지 따라왔어. 그 다음 A2가 20으로 시작하든 30으로 시작하든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래서 예를 들어 30이 들어왔다고 쳐. 그럼 B2도 따라가야 돼. 몇 분의 몇이야? 3분의 1이죠. 그럼 어련히 1의 자리는 2만 남았을 거니까 끝났습니다. 15분의 1이네요. 따라서 정답은 15분의 7입니다. 이게 확률의 대칭성이에요. 오케이. 요렇게까지가 일단 확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